고의로 차량에 몸을 부딪혀 사고를 유도한 뒤 수백만 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남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개월간 가로챈 돈은 800만 원에 달합니다. 블랙박스에 일부러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힌 남성의 범행을 파헤쳐봅니다. 네, 조금 전 우리가 음주운전 문제, 음주운전 사고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역으로 음주운전자를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러한 범죄가 지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사건 정진호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예, 일단 두 번째 사건은 어쩌면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처럼 된 사건인데요. 예. 그러니까 최근에 20대 남성이 부산의 해운대구의 한 유흥업소 지하주차장 앞에서 음주를 하고 가는 차량에 부딪힌 거예요. 예. 그래서 부딪히더니 합의금을 달라.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합의금을 달라. 이런 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앞에서만 35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부딪히고 그 합의금을 요구한 건데 경찰은 이게 보험 사기로 보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과 공갈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기소했습니다. 네. 백 변호사, 그런데 네. 이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만 노린 게 아니라면서요? 통상적으로 음주 차량은 언제 다닐까요? 밤에. 보통 밤에 다니죠. 예. 그럼 낮에 할 일 없잖아요. 어허. 낮에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 생각을 했는데 예. 우리가 시내 버스에 타면요. 예. 이제 운전자가 딱 나가는 순간 출발하는 순간 그 반동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. 관성의 법칙이죠. 예, 그 넘어질 때 네. 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버스 공제조합을 통해서 배상을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남성 지금 나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. 지폐로 돈을 냅니다. 그리고 거스름돈을 받고 천천히 걸어가요. 출발할 때까지. 출발하는 동안 서 있기 출발하는 위해서. 순간 딱 넘어지는 거예요. 아하. 사실 운전기사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한 상황이지만 예. 또 저 사람이 일부러 넘어졌다고 딱 단언하기도 저희가 보면 좀 어설프긴 한데 너무 어설픈데. 예,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방법으로 치료비, 뭐 합의금 명목으로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금 4차례 450만 원까지 또 편취한 그런 범죄까지 범한 상황입니다. 네. 정준우 기자, 이 범행을 보면 약점을 이용한 거잖아요. 예.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혹은 버스기사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자신의 과실 때문에 사건이 커지면 불이익 받을까 봐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이런 상황인데 적발되기가 어렵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런데 적발이 됐어요. 네. 그 이유가 이 남자가 스스로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라면서요. 예, 이거 어떻게 된 맞습니다. 일입니까? 이게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적발이 된 건데요. 네. 이게 보통 이게 사고 당시에 또 한 번 이 남성이 같은 수법으로 이 앞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네. 그러니까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해요. 어허.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넘어갈 테니까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. 예. 근데 이 500만 원 못 주겠다. 못 뭐 이렇게 주겠다. 하니까 그럼 내가 진짜 신고하겠다고 진짜 신고를 한 건데요. 예. 경찰은 그래가지고 이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 장면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남성이 차량 근처에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던 모습 그리고 헐리우드 액션으로 어설프게 넘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하. 이 남성에 대해 수사를 했고 네. 이 남성의 이전 통장 계좌 내역 같은 걸 분석한 결과 이 예. 버스 합의금 등 다른 여죄들이 밝혀진 그런 상황입니다. 스스로가 그 경찰에 좀 뭐랄까요, 그 과시욕이랄까 자만심에 의한 신고를 안 했었으면 이 예. 버스 저 영상은 전혀 공개도 안 됐을 그렇죠. 거고 적발당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. 예, 맞습니다. 자, 백 변호사, 물론 네. 돈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네. 뭐 돈이 도대체 왜 얼마나 필요했길래 저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? 이 남성은? 사람 지금 무직 상태고요. 예.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도박. 그러니까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주 차량에 이제 고의로 부딪히면서 합의금을 받아낸 건데 예,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. 저는 굉장히 치밀하고 준비를 많이 한 범죄라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음주운전하면 지금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,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계속 하고 있죠.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나오는데 누가 고의로 와서 부딪혔어요. 그럼 이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? 못하죠. 못하죠. 예.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만 확인을 하면 그러면 나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완전 것 범죄다라는 같고요. 생각을 했겠네요. 두 번째 버스 저 넘어지는 사고는요. 네. 저 얼마 전에도 몇 번 보도가 됐어요. 저게 잘 안 걸린답니다, 실제로. 예. 왜냐하면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데 네. 그래도 어쨌건 내가 출발하고 넘어졌으니까 나 때문에 잘못한 것 같고 아하. 공제조합에서도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절대 나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런 범죄들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저런 모습을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를까 봐. 그런데 이미 이런 사건이 알려졌기 때문에 경찰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많은 운전자들도
알기 때문에 이러한 공갈 범죄를 저지르면 분명히 신고당하고 적발됩니다. 이 사실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오늘 맞습니다. 쉽게 돈 벌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결국 이 남자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음주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서 사고를 냈다는 건데요. 이게 두 가지잖아요. 하나는 인터넷 도박도 조금 뭐랄까요, 심하게 한 범죄이고 불법 네.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것도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. 그 범죄 행위에 탐닉한 상황에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서 피해자는 또 피해자도 조금의 어떤 위반이나 약점이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세요, 백성호 변호사? 일단은 뭐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 있으면 인터넷 도박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절대 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. 그럼 돈은 당연히 없어지죠. 예. 그럼 그건 중독이 됐으니 또 해야 되죠. 그럼 도박자금 마련해야 됩니다. 예. 근데 이 사람 무직이에요? 그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방법이 없죠. 이제 거기서 범죄를 생각해낸 거고 그 범죄를 할 때 가장 좋은 것, 예. 또 다른 범죄자를 이용하는 거죠. 아하. 사실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다른 범죄자를 이용하면 절대 나를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그 심리까지 네. 생각을 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범죄자가 스스로의 범죄 심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, 자, 문제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이 내려져야만 막아질 네. 테고요. 어떤 처벌이 예상됩니까? 일단 보험 사기 방지 특례법하고 네. 그다음에 공갈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. 예. 통상적으로 피해액이 한 800만 원 정도라면 예. 사실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죠. 아하. 피해액만 놓고 보면. 예. 하지만 구속됐습니다. 구속이 된 이유는 피해자가 여럿이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죄질이 극도로 안 좋죠. 그렇죠. 음주운전 차량들만 노려서 범행을 저지르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거. 네.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이제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 판단했던 것 같고 예. 저는 이 정도 사건이라면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많고요. 이 사람이 범행을 한 거, 이 사람 입장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. 네. 돈을 뜯어낸 3명의 음주운전자 신원 밝히지 않았습니다. 네. 정준호 기자, 이게 이런 사건이 이 경우에 국한되는 게 아니잖아요. 예, 음주운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쫓아가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 뜯어내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죠. 예, 상당히 비일비재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. 예. 이게 특히 이런 보험 사기는 차량 가액이 높은 수입차, 수입 중고차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, 예. 그러니까 지난달에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밝힌 거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보험 사기를 한 일당을 구속을 하고 붙잡았는데요. 네. 이 일당이 36명에 달았고 이 중에 6명이 구속이 됐어요. 예.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10억 원이었는데 허.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유흥주점 밀집 지역들을 돌면서 예. 음주로 운전이 되면 일단 부딪히는 거죠. 아하. 일단 사고를 내고 그래서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총 300여 건에 걸쳐서 10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네. 자, 백성호 변호사, 네. 음주운전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죠? 맞습니다. 그런데 음주운전 한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네. 지금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음주운전 하시고 나서 이런 사기에 의심되는 접근을 받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. 그런데 신고하면 자기의 음주운전이 드러날 테니까 신고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대책이 뭡니까?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 3명도 신원이 지금 확인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. 예. 사실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건 원론적으로는 맞겠습니다만 음주운전으로 내가 적발되면 내가 더 큰 피해를 입을 텐데 그러니까요. 차라리 합의금 몇백만 원, 100만 원, 200만 원 주고 말지 돈으로 생각을 때우지. 할 예.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에게 신고를 기대하는 건 어렵고 어렵죠. 뭐 근원적으로 일단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1번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유흥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목격자들.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는데 뭐 신고 안 하고 뭐 합의금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시면 아하. 제3자가 신고를 하셔서 그러겠네요. 이런 현장을 적발을 해야지 네. 운전자에게 신고를 요구하는 것, 운전자에게 신고를 당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좀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네요. 네. 목격자들의 어떤 시민의식에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밤에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낮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서 수백만 원을 뜯어냈지만 결국 과도하고 어설픈 할리우드 액션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 다음